좋은 날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한 가지 이상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일부 입주 물량이 몰릴 때 나타나는 시장의 첫 반응. 새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는 시기에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마치 한꺼번에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변화를 겪습니다. 입주 전후로 전세 매물이 많아지고 분양권 전매나 기존 집 매매 물량이 함께 늘어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한정된 수요를 가진 지역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일산 신도시는 오래된 단지와 새 단지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가 몰리는 시기에는 기존 아파트의 경쟁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슷한 가격대에 더 새롭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주 초기에는 거래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규모 입주는 처음엔 전세 물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주 만족도가 높은 단지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시세 기준을 형성합니다. 특히 입주 아파트의 품질과 위치, 교통 접근성이 기존 주거 패턴과 잘 맞아떨어진다면 몇 년 안에 오히려 가격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중년층이 주목해야 할 점은 입주 시기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이후 몇 년간의 흐름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눈앞의 시세 조정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2부 전세 시장의 단기 충격과 기회. 대규모 입주 시기에는 전세 시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한꺼번에 전세를 내놓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죠. 이때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전세가 낮아지면 매매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전세와 매매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 매수자들이 굳이 지금 사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 관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에겐 오히려 기회입니다. 평소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집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지역에 들어갈 확률도 높아집니다. 중년층 입장에서 이 시기는 노후 거주지를 옮기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는 당장 부담스럽더라도 전세로 먼저 입주해 지역 환경과 생활 편의성을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기회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입주 물량이 소화되고 나면 전세 가격은 다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전세 시장이 느슨해졌을 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부 기존 아파트와의 경쟁 구도. 일산 신도시에는 준공된 지 오래된 단지도 많습니다. 이런 단지들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거 풀릴 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씁니다. 단지 환경 개선, 리모델링, 커뮤니티 시설 보강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모든 단지가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리비 부담, 주민 의견 차이 등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 입주 시기에는 연식이 오래된 단지 중 일부가 시세 하락 압박을 크게 받습니다. 다만 모든 구형 아파트가 힘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 접근성, 생활 인프라, 학군 등 입지 경쟁력이 확실한 곳은 여전히 수요가 유지됩니다. 중년층 투자자라면 이런 입지 강점이 있는 구형 아파트를 오히려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해서 지역 전체가 다 같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지와 상품성, 그리고 시세 조정 폭의 차이를 잘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부 장기적인 가치 판단 기준. 입주 초기의 시세 변동만 보고 장기 전망을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교통망 개선 계획과 인근 산업 상업 개발이 중장기적으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광역교통망 확충이 완료되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이로 인해 거주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또 인근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고정적인 주거 수요가 생겨 시장이 안정됩니다. 중년층이 투자를 고려할 때는 당장 가격이 싸다보다 앞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이유가 많아질 곳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교통, 교육, 직장 접근성, 생활 인프라,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입니다. 결국 입주 물량이 많은 해는 가격 변동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 후 몇 년간 이어질 변화의 방향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부 심리 요인과 시장 반응. 부동산 시장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가격을 더 크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퍼져 거래가 줄고 그 심리가 실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한 새 아파트가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생활 편의성을 높이며 외부 수요를 끌어들이면 시장 심리가 급격히 회복됩니다. 이때는 가격 상승폭이 예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중년층이라면 이런 심리 변화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의 불안한 말이나 단기 시세에 휘둘리지 않고 통계와 현장 상황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심리 변화를 읽을 줄 아는 것이야말로 경험이 쌓인 세대의 강점입니다. 육부 중년층을 위한 행동 전략. 첫째, 입주 전후로 전세 시장 변화를 관찰하며 거주 이전이나 투자 타이밍을 잡습니다. 둘째, 기존 아파트 중 장기 경쟁력이 있는 곳을 눈여겨봅니다. 셋째, 입주 이후 2에서 3년간의 생활 환경 변화를 지켜본 뒤 매매에 나서도 늦지 않습니다. 중년층은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무리한 단기 차익보다 생활 편의성과 자산 보존,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입주 물량은 단기 충격이 크지만 준비된 사람에겐 기회가 됩니다. 입주 물량이 몰리는 시기는 마치 큰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오는 순간과 같습니다. 평소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며 해안의 모래사장 모양을 바꾸듯이 시장의 수급 구조를 한순간에 흔듭니다. 예를 들어 과거 판교유일의 이 김포 한강 신도시 등에서도 대규모 입주 시기에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입주 초기 몇 개월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고 집주인들이 급하게 세입자를 찾기 위해 전세 조건을 완화하거나 심지어 매매 가격을 조정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일산의 경우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특성상 기존 단지와 새 단지가 공존하는데 새 아파트는 내부 마감재와 설비, 단지 조경,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월등히 우위에 있습니다. 새 아파트의 헬스장, 도서관, 실내 골프 연습장, 카페라운지 같은 시설은 오래된 단지와 비교할 때 생활 편의성이 확연히 다르죠. 따라서 초기에는 매수자와 세입자 모두 새 단지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단지는 전세와 매매 모두 시세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정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입주가 안정되고 생활권이 자리 잡으면 새 아파트와 기존 단지 간의 가격 차이는 다시 어느 정도 조정됩니다. 중년층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두려움이 아니라 관망과 기회의 시기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 가격 하락에 휩쓸리기보다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를 수 있는 단지를 눈여겨보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2부 전세 시장의 단기 충격과 기회, 확장판. 입주 시기의 전세 시장은 전형적인 공급 폭발 구조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새 아파트 입주가 한꺼번에 5천 가구 이상 이뤄진다면 그 절반 이상이 전세로 풀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양받은 집주인 중 상당수가 당장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노후대출 상환이나 투자금 회수에 쓰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전세 가격은 빠르게 조정됩니다. 평소 3억 이상 하던 전세가 2억대 후반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으로 더 좋은 집을 선택할 수 있고 평소 꿈꾸던 단지로 이사할 기회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 부부는 50대 후반의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살던 집을 비우고 자녀가 독립한 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평소엔 부담스러웠던 신축 아파트 전세가 입주 시기에 평소보다 저렴해지자 과감히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2년간 살아보니 단지 시설과 주변 생활 환경이 만족스러워 갱신 때는 매매로 전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 전보다 집값이 올랐고 김 씨 부부는 안정적인 노후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세 시장의 느슨함은 체험 후 매수라는 전략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중년층에게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이죠. 3부 기존 아파트와의 경쟁 구도, 확장판.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에는 기존 단지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마다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일산의 90년대 후반 준공 단지 중 일부는 역세권이면서 주변의 일산의 장기 가치는 교통망 개선이 핵심입니다. GTX-A 개통은 서울 접근성을 크게 높이며 특히 여의도, 서울역, 삼성역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여기에 3호선 연장이나 BRT 노선 확충 같은 계획도 병행되면 실거주 매력도가 대폭 상승합니다. 또 인근 산업단지와 상업지역 개발도 장기 수요를 뒷받침합니다. 파주의 고향 일대의 IT 물류, 방송 산업 확장은 고정적인 주거 수요를 창출합니다. 이런 변화는 입주 물량의 단기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오부 심리 요인과 시장 반응, 확장판.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절반입니다. 대규모 입주 소식이 전해지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확산됩니다. 이때 매도자가 많아지고 매수자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새 단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오히려 지역 이미지가 좋아지고 외부 수요가 유입됩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이래 동탄에서도 입주 2에서 3년 후 이런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육부 중년층을 위한 행동 전략, 확장판. 중년층이라면 세 단계 전략이 유효합니다. 1단계, 입주 직전 1년차 전세 시장을 활용해 신축 생활을 경험. 2단계, 구형 단지 중 장기 가치가 높은 곳을 저점에 매수. 3단계, 입주 후 2에서 3년간 생활권 안정과 교통망 개선 여부 확인 후 추가 투자. 이렇게 하면 무리한 대출이나 단기 차익 욕심 없이 안정적으로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7부 일산 권역별 입지 차이와 파급력. 일산이라고 해서 모든 아파트 단지가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신도시 안에서도 입지에 따라 파급력과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우선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의 성격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산 동구는 전통적인 주거 중심지입니다. 라페스타, 웨스턴돔, 호수공원, 병원, 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이미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대규모 입주가 있어도 이런 생활 편의성은 쉽게 대체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일산 서구는 최근 개발 속도가 빠른 지역입니다. 킨텍스, 한류월드, 현대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이 들어서면서 상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망에서 동구보다 불리한 부분이 있어 GTX 개통 전까지는 변동성이 다소 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구는 방어력, 서구는 성장 잠재력이라는 성격 차이를 가집니다. 대규모 입주 시점에 동구의 구형 단지는 방어형 자산으로 서구의 신축 단지는 성장형 자산으로 각각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8부 입주 시점별 가격 영향 시뮬레이션. 입주 물량이 몰릴 때의 가격 변화를 시간 순으로 나누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입주 전 6개월. 거래량이 줄고 전세의 매매 모두 매수 심리가 위축됩니다. 집주인들은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해 조건을 조금씩 낮추기 시작합니다. 입주 개시 1년 차. 전세 공급이 급증하면서 전세 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합니다. 일부 매매 호가도 하향 조정됩니다. 이 시기가 매수 기회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 2에서 3년 차. 전세 물량이 소진되고 생활권이 안정됩니다. GTX 등 교통 호재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입주 4년 이후. 단지 브랜드 가치와 커뮤니티 시설 경쟁력이 가격에 반영됩니다. 인근 재건축 리모델링 단지와의 가격 격차가 재조정됩니다. 중년층 입장에서는 입주 6개월 1년 차가 가장 매수 여건이 좋습니다. 단기 시세 회복 속도가 느릴 수 있으니 최소 5년 이상 거주 또는 보유 계획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구부 중년층 실거주 전략 심화. 50에서 60대의 주거 전략은 단순히 싸게 사서 오르는 것을 넘어섭니다. 중요한 것은 생활의 안정성과 관리 편의성입니다. 병원 접근성. 노년으로 갈수록 병원까지의 거리와 접근성이 중요해집니다. 일산백병원, 명지병원, 암센터 등 대형 의료시설과 가까운 단지는 장기 가치가 높습니다. 대중교통, GTX-A, 3호선, 버스 환승센터,
BRT 노선이 생활권 안에 들어오면 차량 없이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커뮤니티 시설, 수영장, 헬스장, 실내 골프장, 작은 도서관 등 단지 내 시설은 노후 생활 만족도를 크게 높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은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유지합니다. 10호 투자자 관점의 포트폴리오 설계. 중년층 중 일부는 자녀 교육 부담이 줄고 은퇴 전후로 부동산 자산을 재구성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입지 분산입니다. 일산 내에서도 동구, 서구로 분산. 신축, 구축 비율을 조절. 전세 수익형과 장기 보유형을 혼합. 예를 들어 서구에 입주 1년차 신축 전세를 맞춰두면서 동구의 역세권 구축을 저점에 매수해 장기 보유하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11부 실제 사례 시뮬레이션. 가상의 예로 2025년 하반기에 일산 서구 킨텍스 인근에서 5천 세대가 입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세 가격 평균 3억 2천 2억 8천까지 하락. 매매 가격 평균 7억 6억 6천 수준으로 조정. 1년 후 전세는 3억 회복, 매매는 6억 8천에서 7억대 진입. 3년 후 GTX 개통 효과로 전세 3억 3천, 매매 7억 5천에서 8억. 이 시뮬레이션에서 보듯 초기 6개월 1년의 가격 조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장기 보유자는 결국 회복 이상의 상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2부 결론과 제언. 일산의 2025년 대규모 입주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기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통이 생활 인프라 개선에 따른 성장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년층이라면 이 시기를 피하기보다 준비된 관망과 선택의 시기로 삼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축 입주 직후의 전세 시장 완화를 활용해 체험 후 매수 전략. 입지, 교통, 의료 인프라를 기준으로 장기 가치 판단. 동구의 방어형, 서구의 성장형 자산을 조합한 분산 투자.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노후 주거와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좋은 날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한 가지 이상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